여러분 안녕하세요. 고2 학력평가 세계사 해설을 맡은 춘쌤 김준우입니다. 학교 시험 세계사 청기두설과 만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금 세계사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잘 보셨나요? 참 이번 시험 여러분 적응 잘 안 되죠. 맨날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정말 모의고사 수능처럼 앉아가지고 긴장감 있게 풀던 그게 이젠 좀 사라졌고, 시험지를 받아와서 혹은 출력해가지고 집에서 풀어가지고 좀 약간 분위기가 안 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물도 마시러 가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고, 그러면서 시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쓰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건 시험을 보는 목적은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랑 동시에 내 실력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은 이걸 알고 있구나, 모르는 것은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시험의 가장 보는 이유 중 하나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점수에만 너무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등급에만, 나 몇 점이야, 몇 등급이지? 이런 친구들은 이번 시험은 정말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적표도 안 나오고 등급 컷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을 볼 때 항상 시험을 보고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빠르게 보충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해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평 먼저 들어가는데요. 제가 딱 이번 시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점수보다는 개념을 챙겨라. 선생님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번 시험은 집에서 봤기 때문에 가 아니라 집에서 보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2학년 3월 학력평가 세계사는 무조건 점수보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아마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세계사를 볼 때에 세계사를 전범위를 쭉 다 공부하고 보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1학년 때 세계사 배우는 학교 없거든요. 정말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2학년 때, 빠르면 2학년 때 세계사를 배우게 되는데 3월 학평이에요. 일주일 지나고 보통 시험을 봐요. 일주일 지나고. 도대체 뭘 배웠겠어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거 문제 나오지도 잘 않아요. 문명이 1번 문제로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험을 봐요? 당연히 출제진들도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3월 세계사 시험 문제 낼 때 가장 큰 고민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난이도로 어디서 출제해야 되는가인데요. 보통 3월 세계사 시험은 어디서 내느냐? 여러분 중학교 때 그래도 세계사 배웠잖아요. 중학교 역사 과목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정도는 배웠으니까 풀 수 있겠지라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에 배웠던 것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고등학교 세계사랑 연관되면서 그럼 이게 연관되니까 이 정도는 출제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요.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이 점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 점수는 내가 중학교 때 세계사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 정도 기억하고 있어, 이거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너무 많이 틀렸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많이 잘 봤다고, 문제를 많이 맞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즉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이걸 알고 있고 이걸 모르고 있고 이걸 헷갈려 했었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분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20번까지 쭉 교과서 단원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앞에 선사시대 문명, 중국, 일본, 서아시아, 인도, 그리스, 로마, 중세 시대 때에, 그 다음에 시민혁명, 산업혁명, 제국주의, 세계대전, 현대까지 문항수 몇 문제가 출제됐는지 아주 친절하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3문제 나오는구나. 2단원에서는 5문제가 나오는구나. 3단원에서는 2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여기 써 있는 이겁니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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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제가 이 개념 몇 개를 표시해 놨냐면 개념 총 8개의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따가 해설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개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개념은 정말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너희 삼각함수라고 아니? 이거 딱 뭐가 설명됐어. 이것은 정답 삼각함수. 이런 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 산업혁명 아니? 뭐 이런 것들. 그 단어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게 한 8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학교 때 배운 거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문제를 꼬아서 응용한 게 한 3가지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응용 있죠, 응용. 네, 응용. 4번 문제, 응용.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3번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편이죠, 응용. 그 다음에 9번 문제, 세포양제. 뭐 여러분 봤을 때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 문제로 한 그게 3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단어 뜻 같은 걸 물어보는 게 8문제고요. 조금 수능 유형 문제처럼 보이는 게 3문제였으면 나머지 문제 11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기본 개념보다는 조금 문제 같지만 정말 쉬운 문제들. 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 건 뭐라고요? 와, 나 잘 봤다. 나 못 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구나.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찍어서 맞췄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 강의 들으면서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